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직 개편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반부패 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와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로 줄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전담부가 없는 소규모 지청에서는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 내부에선 직접적인 수사 통제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부서에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장관이나 총장이 뽑은 검사들만 직접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선 검사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부패 수사부와 강력범죄 수사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일선검찰청은 부서별로 모은 의견을 어제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일선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고 한번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금도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할 때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조직 개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어제 열렸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바로 그 다음 날 임명과 취임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인사위원회가 일찌감치 열리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는데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대대적인 인사가 다음 주 후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주요 간부들도 큰 폭으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다음 주 후반쯤 이뤄집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예정대로 취임하면 박범계 장관과 조율 과정을 거쳐 발표합니다. JTBC 취재 결과 특히 법무부 내에선 장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다음 주 떠나는 수순을 밟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인사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대검과 전국의 검찰청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들도 대거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인사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29기와 30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고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또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해 탄력적인 인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법무부 인사에서 다음 주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측에도 소환을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뿐만 아니라 보고 라인에 있었던 서초경찰서 간부 2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 A씨의 보고라인에 있던 직속 상관들입니다. 조사단은 이들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경찰 내부망과 업무용 노트북 분석을 통해서입니다. 이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을 삭제 프로그램으로 지운 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압박이나 부탁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장을 비롯한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그동안의 해명과는 달리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에
특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차관도 소환해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시킨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수사를 종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차관 측은 경찰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만 65세부터 74세 사이 고령층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으로 남는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약자들이 몰리면서 곧바로 백신을 맞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환울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네이버나 카카오톡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자녀 백신을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가 좀 지났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해진 지 1시간 정도 지난 건데요. 저도 직접 예약해 보겠습니다. 자녀 백신이라고 검색해봤습니다. 백신이 남았다고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 5곳에 알림을 신청했습니다. 검색도 중간중간 같이 했습니다. 왔어. 1시간 반 정도 지나서야 겨우 나온 자녀 백신은 곧바로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유는 뭘까? 의원 한 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이미 전화로 노쇼 백신을 예약해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종료하기 직전에 많이 이제 등록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혼선도 있었습니다. 자녀 백신 등록에 숫자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취소가 안 된대요. 올리면. 카카오 앱은 서비스 시작 직후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2시간 반 가까이 아예 접속이 안 됐습니다.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부족한 건 보완해서 다음 달 9일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가운데 만 65세 이상 7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두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보당국의 조사를 지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중국 현장에 갔던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에서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미국 측의 조사와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보당국의 코로나 기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ill you pledge to release the report in full after 90 days? Yes, that's unless there's something I'm unaware of. 하루 전 정보당국에 90일간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감염된 동물에서 전파됐을 가능성과 실험실 사고로 인한 유출설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분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If I knew that, I wouldn't ask for a 90-day review. I don't know.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 지시는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설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e don't know 100% the answer to that. And since this is a question that keeps being asked, we feel strongly, all of us, that we should continue with the investigation.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시간이 없다며 2단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혈액 견본과 중요 단서들이 사라지기 전에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 정보당국의 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3월 중국과의 공동 보고서에서 박쥐나 천상과 같은 동물을 통한 전파를 매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연구소 유출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자국 내 조사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전방위 재조사 압박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여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첨예한 갈등 사안 가운데 하나로 또 북한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과 이용남 주중대사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데 두 나라의 관계를 또 한 번 과시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 대사가 팔꿈치 인사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합니다. 잠시 뒤에는 아예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합니다. 홍콩 보안TV에 따르면 왕이 부장과 이용남 대사는 어제 저녁 베이징 다오 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월 주중 북한 대사를 임명된 이 대사가 왕 부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첫 회담에서 양측은 전통 우방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의 우위는 외부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전화 속에서 흘린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라며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전화는 한국전쟁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지역 정세의 심오한 변화 속에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사는 양국 지도자의 따뜻한 배려로 북중 우호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고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는 만남의 시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볼 때 북한과 중국이 한미 공조에 맞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